화요일 용봉탕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위원 김성태 전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의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어디가 계셨어요? 집에 있었죠.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 아니 자기랑 뭐 지난주에인가 뭐 CBS 김현정 뉴스쇼도 한번 했잖아요 또. 네. 그렇죠. 두 네, 분은 지지난주. 같이 정치 활동 내가 하셨었나요? 한때는 예. 우리 정봉주 의원 내가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정치인이고. 한때는 그렇죠. 아 지금도 지금도 좋아하시고. 좀 백수 시절에 예. 내가 좀 먹여 살렸어요. 아 그게 무슨 그 말입니까? SBS 방송 자기 진행할 그게 때. 왜 백수 시절에요? 예. 아, 돈 잘 그때는- 벌고 잘 나갔던 그때는 돈 잘 벌 시절이지. 때네. 아니 제가 신당 만들었을 때 네. 유튜브로 시작했어요. 아. 1호 출연자예요. 아하. 그 당에 잘 되길 바란다. 두 분이 아주 좋은 또 인연 관계가 있으니까 자 오늘 정치형 봉탕 또 재미있게 좀 말씀 좀 이제 또 한 판 부탁드리겠습니다. 붙을 때가 오고 있죠. 뭐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네. 살살 해줘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미국 순방 과정인데 자 지금 이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 수용 못한다.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일단 김성태 의원님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워싱턴 방문을 이제 네. 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 국빈 정상 방문 회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북한의 핵 위협과 그렇죠. 그리고 동북아 안보 질서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이렇게 군사 동맹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워낙 확고해요. 그런 측면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군사 협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서로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뭐 100년 전에 그 싸웠는데, 치열한 뭐 2차 예. 대전을 겪으면서 그 많은 상처와 또 희생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토 또 중심으로 이렇게 굳게 단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도 과거의 일에 너무 연연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룰을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의 입장이지 그렇다고 역사관이 이런 걸 뭐 이렇게 뒤바뀌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렇지만 뭐 지금 언론에서나 지금 제2의 뭐 바이든 날리면 아니냐 뭐 이런 정도 얘기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님. 두 가지 문제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한반도 정세와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처한 처지 쉽게 얘기해서 균형을 완전히 깨는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언론 보도된 거 보면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사과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역사 인식이 전혀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정세 인식도 없고 역사 인식도 없다.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을 한다는 이 위협이 처해져 있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적 관계를 공고히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6차례 핵실험했어요 지금까지. 진보 정권 때 2번 했고 보수 정권 때 4번 했습니다. 네. 보수 정권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여갖고 더 많은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반도에서 한국이 처할 위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논두렁을 걷는 소가 왼쪽 두 개 풀도 뜯어 먹어야 되고 오른쪽 두 개 있는 풀도 뜯어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라고 하는 그 균형 감각을 갖고 했거든요. 네. 지금 중국과의 경제 완전히 망가뜨렸죠. 이제 러시아와의 경제도 망가뜨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한미 동맹 이거 흔들린 적이 없어요. 뭘 더 공고히 합니까? 그다음에 역사 인식이요. 우리가 언제 일본에게 사과를 강요했습니까? 프랑스가 독일에게 사과를 강요해서 독일이 사과했습니까? 이거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보란 듯이 가장 최근에 독일이 또 사과했습니다. 프랑스가 사과 강요하지 않아요. 유럽 사람들이 사과 강요하지 않고 본인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는
수대를 내려가더라도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메르켈 총리가 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강요하거나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프랑스하고 공격 침공한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화해를 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기초 위에 공동 교과서를 제작하자고 해갖고 공동 교과서를 제작을 했어요. 역사인식을 바로 세우자고. 그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일본에게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자, 사과의 기초에서 김대중 노부치 선언도 있었으니 사과의 기초에서 역사 교과서 만들자. 그거 돌아가면 얼굴 바로 돌리고는 그 역사 교과서 만들자는 거 반대했습니다. 그럼 한일이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 역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일본이 사과했습니까? 일본이 20년 전 아베가 집권하면서부터 수정주의 역사관을 지키고 있거든요. 수정주의 네. 역사관의 기초에서는 일본은 침략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군국주의 침략한 적 없다. 그럼 하지 않은 나라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을 왜 떨어뜨립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김성태 의원님. 뭐 정봉주 의원께서 지금 현재 그 한미 이 동맹 관계가 위태로운 적이 있었냐 그런데 네. 지난 문재인 대통령 5년간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아, 그렇게 봐야 됩니까? 특히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경우도 네. 제대로 열리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 한미 연합 훈련이란 거는 이건 한마디로 북한의 공격이 있었을 시 가장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북한 핵이 이제 고도화돼 가지고 이제 이런 핵 토발 수단인 그 미사일 시험을 갖다 이제 계속해 나가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안보 협력이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국익에 엄청난 그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용산의 그런 많은 상당히 안보적인 입장이 안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본하고 잘해야 되고 또 미국하고도 잘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관념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한일 관계 정상화 같은 경우도 네. 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제 일본의 오부치 그 총리 선언이 있었던 1998년도에도 있었다. 네. 이건 즉 뭘 말합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때 일본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네. 이 50년의 이 아픈 역사 때문에 1500년간의 협력 교류에 그런 한일 관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한일 관계 정상의 의지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우리 국민적 특히 IMF 외환 위기를 그렇죠. 극복하는 그런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 통합적인 노력에 당수 보수 정당인 그때 한나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을 이제 뭐 가져가는 이 상황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이런 100년 전 일로 무조건 안 된다.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은 그 부분만 딱 이렇게 잘라서 해석을 하고 정치적인 공격으로 예.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달라. 그렇죠. 한미일 간에 공고한 북한을 또 중심으로 한 중국, 러시아의 이런 안보 위협을 우리가 한국 혼자 힘으로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그래서 한미일이에요. 이게 네. 그 정봉주 의원님. 지금 몇 가지 그 왜곡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뭘 또 예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그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 연습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그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 상황으로 급반전.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서 같이 만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급속도로 그 퍼지고 있는데 여기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훈련을 뭐 하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지금 그 정권 바뀌고 나니까 무슨 게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말 그 시참 말로 쌍팔년도 시절에 군사 병력 동원하면서 훈련하는 거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전산상으로 이 그 정보상으로 컴퓨터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조명하면서 하는 것이
작전 개념의 시작이에요. 지금은 네. 작전 개념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거기에 군사 현실적인 병력들이 이동하고 그런 건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요. 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필요에 맞게 있는 훈련이 있었고 평화 분위기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군사 긴장 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본이 언제 우리 사과를 했습니까? 사과한 적 없거든요. 그리고 사과한 다음에 자 수상 사과합니다. 사과하고 돌아가고 일본 의회 가고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래요. 일본은 앞에서 한 얘기 바로 돌아가서 말 바꿉니다. 이번에도요. 한일 정상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 잘했다고 칩시다. 아니 다 받아들여서 잘했다고 쳐요. 돌아오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바로 교과서에다 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왜 수입 안 하냐 그래요. 오염수 방류하겠다 그럽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무슨 조치를 취합니까? 그래서 일본이 진심 어린 사과와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박지원 씨 하고 있는데 박지원 씨가 제 발언 이상하다고 저를 팍 때려요. 그래서 사과합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과는 그 이후에 치료비도 대야 되고 그 이후에 보상 배상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조치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일본이 무슨 사과를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과를 강요한다고요? 아 일본도 사과하지 말라 그러세요. 사과하지 않는 수치와 치욕을 모르는 민족은요 자부심을 가질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일본이 대한민국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자부심 높은 선진국으로 그 지위는 회복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 강요한 적 없었고요. 윤석열 대통령만 본인이 사과를 강요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우리는 강요한 적 없습니다. 네. 예, 김선재 의원님. 그 지금 이제 뭐 정봉주 의원 발언을 제가 뭐 아침부터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뭐 재반박하기 네.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싸움을 없어요. 아침부터 할 때 재밌습니다. 그냥 하세요. 이게 이제 이 역사 인식에 대한 네. 사과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부당한 한국민들과 또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 일본 정부에 대해서 뭐 옹호하고 또 우리가 너무 간대한 입장만으로 이렇게 애교 관계를 할 관계를 맞습니다. 유지할 필요는 네.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지금 정세가 너무 지금 하급하고 다급해요. 그럼 지난 5년 동안에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북한의 이런 핵 미사일 개발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이건 이만저만한 위협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를 둔 그 ICBM을 지금 수차례 지금 쏴대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본토 뭐 그것 때문에 모르는 게 그런 정도니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우리가 한미일 안보 관계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조금 때로는 국민들 정서에 이게 걸맞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제 애곡해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정치 공격의 수단으로 이렇게 계속 삼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미국 예, 방문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미국의 반대초법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4차 산업의 중심이 될 그런 네. 배터리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과물도 내야 되는 그렇죠. 부담감도 예. 있어요. 예. 자, 좀 말씀 같이 주십시오. 지금 성과 예. 얘기하셨는데 이번 국빈 가서 방문 가서 지금 이제 진행 성과도 말씀 중이고요. 주십시오. 진행 중이고 네. 내일 정상회담이 있을 건데 네. 이게 지금 방미가 본격적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안보는 굳이 하지 않아도 한미 안보 군사 동맹 관계 안보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미 그 국가는 동맹 맞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한테 탈탈 털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했고 배터리 보조금 못 받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못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뭐 받겠다고 누차 공언했지만 결국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다 반도체 공장 세우고 있는데 반도체 공정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탈탈 털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전경련 그 100대 이 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게 한번 평가해보라고 하면 어떤 얘기할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미국을 방문하는 게 국내 정치용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에 도움 안 되고요. 한미 있는 거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이건 무슨 말씀하고 똑같냐면요. 동쪽에서 해 뜬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뻔한 얘기입니다. 그 성과 얘기 지금 좀 벌써 어렵다고 가져가요. 말씀하셨는데요. 예. 미국 방문 첫날부터 예. 넷플릭스 CEO를 만나가지고 네. 넷플릭스에서 지금 3조 2천억 달러를 지금 투자 받기로 투자하겠다는 거. 얘기가 3조 됐습니다. 2천억을 예.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지금 비즈니스 외교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제가 넷플릭스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넷플릭스가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각국 대비 인구 대비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많은 돈을 벌어가요. 네.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치는 족족 성공입니다. 잘 만드니까 해준 거다 이 말입니까? 그럼요. 아. 돈 잘 버는 데다가 투자하죠. 예를 들어 그거 처음 그 투자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한 3년 전부터 이 그 각광을 그 보기 시작했는데 네, 김성태 의원님. 네. 넷플릭스는요. 예. 제가 문화 쪽에 조금 그 일가견이 있습니다. 상당한 뭐저 예. 해안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돈 넷플릭스- 잘 버는 나라에 투자합니다.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CEO가 4년간 3조 3천억이라는 이 엄청난 돈을 왜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잘 버니까요. 아, 대한민국 네,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창의성이나 또 네. 이 분야의 전문가들 콘텐츠 쪽에 예. 이게 세계인들의 엄청난 흥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한국의 콘텐츠가 그만큼 세계적인 걸 인정하죠. 그렇지만은 또 한국의 그런 다양성, 개방성 예. 이런 걸 또 이 넷플릭스 CEO가 앞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이런 뭐 그 리얼리티 쇼 이런 걸 갖다가 창작을 전 세계화 시키는데 적극 돕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나온 그래서 김에 예, 한마디만 거둘게요. 제가 드리는 것도 네,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말씀 예, 맞아 이 듣고 예. K 콘텐츠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제 비즈니스 외교가 상당한 잘 부분 되고 있다, 이 많이 말씀입니다. 지금 앞으로 예. 진행될 될 거예요.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 또 응원 좀 해달라 이 말씀이죠. 정치적인 뭐 예. 이게 공시를 가지고 미국 뭐 국빈 순방 그 12년 만에 뭐 정치적인 의미에 뭐가 있겠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정봉준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 경제적인 네. 효과를 넷플릭스 그 투자받은 거로 이제 좀 이렇게 저는 침소봉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 예만 들을게요. 최근에 우리나라 예능이 세계 1위 한 게 있습니다. 아, 어떤 게 있죠? 그 피지컬 100이라고 하는 게 세계 1위였어요. 예. 지금까지는 드라마는 1위는 많이 했는데 오징어 게임 등등 하고 그다음에 네. 더 글로리 했고 1등한 건 많은데 예능이 1등한 거는 처음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얼마 전에 이제 뭐 솔로 등등을 다룬 게 한 5위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네. 처음으로 했는데 이게 예. M본부 자회사에서 한 겁니다. 네. 그럼 이게 히트 쳤잖아요. 넷플릭스가 100억대 돈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만든 제작사 얼마 번 줄 아세요?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2억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만든 쪽이 덜 벌었네요. 만든 쪽은요. 그냥 기껏 해갖고 그 노동력 정도 버는 거고 우리나라 투자하는 넷플릭스가 저는 이제 국회 문방위에서 넷플릭스의 투자 구조 이거 따져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수십억 벌어갑니다. 투자 대비 수십 배를 벌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럼 투자하죠. 정봉주 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잠깐만. 넷플릭스 같은 이런 플랫폼을 우리도 가져야죠. 제 말씀 드릴게요. 발전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건 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가 아니고 자 한국에서 투자하면 돈 버는데 투자 기회를 보고 있다가 본인들도 대통령 방문했을 때 투자해 주면서 광 팔고 이러면서 한국에게 넷플릭스 이 한국에서 본인들이 흑자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가리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보기에는 정상 외교라는 게 서로 국가와 국가 간에 주고받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요. 신뢰도 주고받아야 되고 경제는요. 경제도 주고받아야 되고 외교 안보도 맞는 알겠습니다. 것이에요. 예. 자, 아니, 그러니까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요거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예, 절대 정봉준 일방적 행위로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은 털리고 넷플릭스 가져왔고 비스켓이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삼성을 아직까지 틀렸다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 삼성이 지금 고충을 겪고 있어요. 그럼 반도체법. 책임 있는 네. 여당의 정치인이 삼성이 겪는 고충을 좀 공감하셔야죠. 예, 좋아요. 그런데 그 삼성이 지난 5년 동안 최고 경영자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
할 수 알겠습니다.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가진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삼성의 또 불법을 지금 용인해 이제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이크로 같은 경우도 기회지니까요. 중국에서 네. 지금 반도체 생산 공급이 이제 정지돼 버리면 당장 삼성하고 아니, 삼성이 하이닉스에 투명 경영했으면 왜 그런 고충을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그거는 오잖아요.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경영은 도와주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 뭐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뭔가 성과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닌가 그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귀국했습니다. 귀국해서 뭐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뭐 잘했다라는 분도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잘못했는데 뭐 저렇게 뻔뻔하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제 이제 네. 귀국하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께서 검찰이 뭐 오늘이라도 송환하면은 기꺼이 응하겠다. 예. 내 주변 사람 건들지 마라. 상당히 뭐 통큰 정치인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일성이 네. 상당히 의미 깊게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간헐적으로 계속 나오는 그 메시지 자체가 자꾸 그 기상이나 의지가 이제 약해지는 모습이 약해진다고. 보여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이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벌써 언론이 그냥 송영길 대표로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도착했으니까 상황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 내용이 이렇게 자꾸 이제 변경되잖아요. 예.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그렇게 본인이 프랑스에서 입장을 가졌던 것처럼 이거는 뭐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의 일탈이다. 개인적 일탈이다. 이거 아니죠. 네. 민주당적인 차원에서의 일탈이면 일탈이었지 어떻게 이정건 당시 사무부총장의 일탈로 이렇게 꼬리 자르게 합니까? 이건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예, 두 가지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김성태 의원님도 이제 정치를 오래 하셨고요. 네. 이게 정당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방송에서는 미처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돈봉투를 뿌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죠. 잘못한 거죠. 녹취 자료도 다 있고요. 그러면 그리고 이게 한 9,300만 원인가 뭐 9,600만 원쯤 됩니다. 나온 근거만 보면 첫 번째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됩니다. 녹취록도 보도가 되고요. 언론이 이거 어떻게 취재했죠?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인데요. 검찰이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만 그 릴리스하는 거 아닐까요? 뭐 하는 의혹을 받아요. 일단 언론사에서는 본인들이 입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예, 하긴 그거 합니다. 어떻게 입수합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핸드폰 네. 내용인데 그거 어떻게 입수하죠? 제가 얘기해 줄까요? 잠깐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검찰이 이거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한 정황이 있으면 이건 검찰이 지적을 해야 됩니다. 피의사실 공표거든요. 네. 이거 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야가 공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모든 게 공정하려고 하면요. 그람수가 동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송영길 이 뭐 1억 가까운 돈을 뿌렸다라고 하는데 이거 당연히 처벌해야죠. 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송영길 검찰 출두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오히려 시간 조정을 해요. 왜? 오랫동안 울고 먹어야 되니까. 라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인식이 된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예. 많은 국민들도 검찰이 나가겠다면 바로 그 소환해갖고 조사를 하지 왜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오히려 검찰이 시간 끌게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다음에 자 1억 되는 돈 갖고 지금 국힘이 뭐라고 붙였냐면 더불어 돈봉투당. 네. 돈 전당대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렇게. 이렇게 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공정하고 그렇게 불법에 앞장서는 국힘이요. 50억 특검 왜 안 합니까? 그리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권모 씨 대표가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하는 와중에 김건희 씨 이름이 30몇 번이 나옵니다. 계좌가 계좌가 3개 이상 쓰였다 그래요. 그리고 거의 그 재판을 들여다보면 유죄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 안 합니다. 조사하라고 하고 특검하자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국힘이 얘기를 안 해요. 동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이 보기에 송영길 저 한 1억 가까운 돈을 뿌렸을 때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난리를 내면서 50억 특검은 곽상도 어떻게 했는지 무죄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고 그럼 어느 국민이 국힘에다가 박수를 보냅니까? 예. 지금 현재 각 상도 그 50억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를 낸 것도 그걸 김명수 지금 현재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내린 결정이에요. 그걸 왜 윤석열 정부의 마치 사법부가 이 결정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맞아 듣고 답변 듣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이 어떻게 그 이제 뭐 검찰이 압수한 그런 내용물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통화 내용이나 이런 3만 건에 달하는 이 내용 중에 일부가 지금 발췌돼 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이게 이제 뭐 야당 유력 정치인을 지금 이제 탄압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되고 있다 이런 거거든. 아니 탄압이라는 표현 안 썼습니다. 예. 저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 얘기했어요. 좋아요. 이 피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일이 어떻게 빚어지냐 이런 네. 거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검찰이 압수수색물을 이렇게 핸드폰을 확보했잖아요. 그럼 검찰은 그 핸드폰 안에 이제 쉽게 말하면 내용만 확보를 하는 것이지 핸드폰 자체를 영구히 검찰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용 확보하고 난 이후에는 이 압수수색물인 핸드폰 주인 당사자에게 이 핸드폰을 돌려줍니다. 그 당사자 측에서 이 내용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검찰이 한 게 아닐 수 있다 이 그런 말씀인 거죠. 내가 검찰을 예. 뭐 적극적으로 예.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정근 사무부총장 이 인사가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고 이 내용도 검찰이 그냥 강압적으로 가져가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피사실 공표한 거다 이러면 할 말이 없겠죠 검찰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예. 이 검찰 수사가 뭐 아닌 말로 곰탕도 아니고 우려 먹을 걸 가지고 우려 먹어야지 이걸 가지고 시간 끌면 뭐 합니까 이걸. 시간 끌기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이렇게 쭉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의 종착역은 송영길 당시 민주당 뭐 이런 후보 전당대회 후보로 최종 기결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만이 당사자에게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송영길 대표 프랑스에서 귀국했다고 해서 바로 검찰에 가서 불러서 조사하고 수사한다? 그게 어떻게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그 전부터 돼 있으면 그거는 내사인 거고 잘못된 거죠. 정봉주 의원님 예.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할 네. 얘기가 많아서. 예,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이정근 사무부총장 네. 언제 구속됐는지 아시죠? 작년이에요. 작년 9월입니다. 네. 그럼 7개월이 지났거든요. 예. 7개월 지났고 이게 3만 건이라 그랬어요. 3만 건이고 포렌식 해갖고요. 네. 음성 파일 분석하는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그거는 아니요.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검찰 조사를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검찰 조사 받은 건 선수는 접니다. 제가 제일 많이 조사 받았거든요. 네. 이거 한 달이면 되는데 두 가지 의혹이 있어요. 아 그럼 그때 나온 거를 왜 민주당 거를 지금 이거를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을까라고 하는 의혹도 하나 있고요. 송영길 지금 귀국했습니다. 7개월 전에 확보한 이 핸드폰 자료를 뭐가 더 조사할 게 있어서 송영길 그 귀국했는데 바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검찰이 귀국했으니 검찰이 귀국하라고 먼저 종용했어요. 귀국했으니 그럼 언제쯤 소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 나오면 되거든요. 아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말씀 잘하셨는데 곰탕 우려먹듯이 계속 우려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게 국힘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좋아할 일이 없는 그 거죠.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꾸만 비교합니다. 50억 특검은 그렇게 질질 밀고 2년 동안 수사를 안 하다가 저거는 왜 저렇게 신속하게 하지? 그리고 이정근 구속됐거든요. 이정근 핸드폰 돌려줬다는 말씀 들으셨어요? 제가 알기는 아직 안 돌려줬습니다. 아직도 확보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증거물은 그리고요. 요즘 그거 잘 모르시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해갖고요. 그 포렌식하고 바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네. 잘 안 돌려줍니다. 돌려줘요. 잘 안 돌려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것 중에서 이정근 그 부총장이 그 이정근 부총장 지금 얼마 받았는지 아시죠, 형을? 검찰 구형 3년인데 4년 6개월. 4년 6개월 올려쳤습니다, 재판부가. 왜 올려쳤냐면 플리바기닝한 것 같은 냄새가 나니까 올려친 겁니다. 이거는 검찰에게 구형 잘못했다. 4년 6개월이면요. 기본 구형이 한 9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재판부가 보기에 이정근 이분이 보니까
자기 증거를 갖고 좀 장난치는 것 같아? 이런 흔적이 보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정근 핸드폰을 갖고 만약에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거기서 이정근이 흘렸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흘리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를 왜 부분적으로 민주당에게 위해가 갈 만한 것만 흘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게 지극히 온당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성대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참 훌륭한 입을 가지셨네요. 정말 훌륭한 마우스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마우스예요. 네. 저렇게 참 일사천리로 저렇게 강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말 정말 잘한다, 대단한 이 일이에요. 강서 을로 갈 테니까 저하고 한번 붙으시겠어요? 아 그렇게 하시죠. 예. 네, 그렇게 하시는데 신성준 의원이 깜짝 놀라겠네요. 자, 두 할 분. 일 없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 듣고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제가 거의 개입을 못하고 빠져들었는데. 아, 네. 그러세요? 네. 다음에 한번 좋습니다. 또 뭐 기회를 좀 저도- 주시면. 저기 예. 우리 박지원 앵커는 네. 저 우리 정봉주 의원 이렇게 제어하지 않으면은 마우스입니다. 예. 이 균형이 아, 예? 균형 뭐 맞은 것 이, 같은데. 이 여야 간의 균형으로 이렇게 이제 아침에 아니 불러놨지만 우리 알겠습니다. 김성태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김성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형님이 아, 일단 발언 스피드가 제 2분의 1 수준이야. 발언을 좀 알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나는 발언 스피드도 넣지. 저기는 발언 시간에다가 내용물도 많지. 또 스피커 빠르지. 형님 자, 끝났습니다. 다음에 아마 끝났어요. 한 번 더 2차 대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태,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